이제 여러분이 HTML, CSS, JS를 하기 전에 웹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이제 사이트는 아니지만 사이트가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디자인은 다 다르더라도, 그쵸? 요런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뭘로 작성을 해야 되냐? 그게 바로 HTML이라는 겁니다. 이제 HTML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마크업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하나의 언어라고는 좀 지칭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HTML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책을 쓸 때도 한국어로 쓸 수도 있고 뭐 영어로 쓸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문법으로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컨트롤 U를 눌러보면은 이제 이런 코드 같은 거를 쭉 볼 수가 있는데요. 맨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이 태그 같은 거 있죠. 자, 요런 거 있죠. 이제 지금 여기는 너무 많아서 이게 잘린 겁니다. 그 다음 이런 코드 같은 걸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HTML이라는 건 뭐고, CSS는 또 뭐고, JS는 또 뭐고, 자, 그게 뭔지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HTML이라는 거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가 여기에 배우 한 명이 있고요. 근데 이 배우한테는 보통 뭐가 따라붙냐면 스타일리스트가 따라붙어요. 배우는 혼자서 이제 뭐 메이크업 같은 걸 보통 하진 않죠. 대부분 스타일리스트들이 따라붙어서 뭐 메이크업도 해주고, 그 다음 뭐 머리도 꾸며주고 옷도 입혀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 배우 자체는 HTML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냥 HTML만 하면은 아무것도 디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라는 걸로 이 배우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HTML을 꾸며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네이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색깔도 넣을 수 있고, 크기도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CSS가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놨죠. 그러면 이 배우를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JS예요. 그러니까 얘는 감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감독은 보통 뭘 하죠? 지시를 하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JS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사이트 하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네이버는 별로 뭐 움직이는 게 크게 없죠. 사실 이런 슬라이드 같은 거 또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팝업을 띄운다던가 아니면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죠. 지금 막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JS로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CSS까지만 하면은 이런 움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간단하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이 움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는 JS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통 인터랙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인터랙션을 많이 주고 싶다 라고 하면 JS를 많이 공부해야겠죠.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뿐이지. 근데 요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HTML이랑 CSS가 베이스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HTML, CSS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걸 다 배웠을 때 마지막으로 JS를 배울 예정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사이트 만들면은 예쁘고 좋죠? 포트폴리오에 넣기도 좋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JS다. 이제 요거를 풀 네임으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근데 요거를 이제 줄여서 자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바는 진짜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이고,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쓰는 그런 문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언어는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자바 배웠어 라고 하면은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자바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나 차라리 JS라고 하세요. 나 JS 배웠어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배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주의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좀 비유를 들자면 햄과 햄스터의 차이예요. 우리가 햄이 있고 햄스터가 있으면 이 말은 비슷해도 아예 다르죠. 햄이랑 햄스터는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이 부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자바라고 부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JS 라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받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그래서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한번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HTML은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를 넣고 싶어요. 사이트를 띄우는데 이런 안녕하세요를 쓰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HTML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태그라는 건데, 이제 태그라는 거 안에 모든 게 다 감싸져 있습니다. 모든 HTML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하나를 쓰더라도 그냥 단순히 여기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태그라는 거 안에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자, 태그는 정말 다양해요. 태그라는 거는. 태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뭐 div도 있고 a도 있고 내부도 있고 아니면 섹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태그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차차 하나씩 익혀보도록 하고, 가장 많이 쓰는 태그인 div 태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태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그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배웠죠? div 태그. 저는 div라고 보통 부르는데 div라고 불러도 됩니다. div나 div나 뭐 부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태그 중 하나가 div이다. 요런 것도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div라고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번 이렇게 다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내가 쓰고 싶은 태그 이름을 이렇게 적고, 만약에 div면 div 하고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탭.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아까 전에 세팅했을 때 emit이라는 거 있죠? 얘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이 탭이 가능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거 풀로 다 썼어야 됐어요. 근데 꽤 귀찮기 때문에 저 emit은 활성화를 시켜두는 게 좋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직접 이렇게 다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태그에 감싸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안녕하세요 요거를 이렇게 적잖아요. 얘를 꾸며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마치 뭐 눈, 코, 입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꾸며줄 몸이 없다거나 그런 거랑 똑같아요. 꾸밀 방법이 없어요. 이 배우를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태그로 감싸주면은 이 CSS에서 얘를 찾아갈 방법이 생겨요. 그럼 뭘로 찾아가면 되냐? 이 태그 이름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태그 이름. 자, 그러면 어떻게 꾸미는지는 잠깐 뒤에 알아보고 HTML 구성을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태그가 이렇게 있다 했었죠. 태그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개행을 해서 썼지만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보기 좋으라고 개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가 있는데 닫는 태그는 슬래시가 하나 붙어있죠. 보통 닫는 태그는 다 이렇게 슬래시가 붙어있고 얘네 둘이 세트로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는 태그는 있는데 닫는 태그가 없다거나 닫는 태그 있는데 여는 태그가 없다거나 이거는 문법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는 태그가 있으면 닫는 태그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물론 모든 태그들이 다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미지나 아니면 BR 태그 같은 다른 태그 중에서는 단일 태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 태그 하나만 있는 태그도 있는데 우선은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세트로 붙어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얘네들을 세트로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엘리먼트.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엘리먼트.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먼트가 있어야지만 CSS에서도 JS에서도 얘를 찾아가서 꾸며주거나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먼트가 없다 하면은 찾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거는 다 이 엘리먼트 안쪽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태그 몇 개일까요? 그냥 태그요. 몇 개일까요? 3개? 6개? 둘 중 하나겠죠? 물론 3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태그가 div 태그 하나, 둘, 셋. 그쵸?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 6개입니다. 왜? 여는 태그 몇 개? 3개. 닫는 태그 3개. 그쵸? 그리고 엘리먼트는 몇 개일까요? 엘리먼트. div의 엘리먼트는 몇 개일까요? 3개. 우리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묶어서 엘리먼트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먼트는 3개가 되고 이제 태그 자체는 총 6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렇게까지만 작성해보고요. 안녕하세요 한번 꾸며볼 건데 이제 찾아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CSS에서 찾아가는 방법은 저 태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태그 이름이 div죠? 그대로 쓰시면 돼요. div 쓴 다음에 자, Shift 누르고 여러분 애 옆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키보드에 대괄호 이 키보드 있죠? 보이시나요? 근데 얘가 사실 조그맣게 중괄호도 있거든요.
나름 잘 그리죠? 자, 요 키보드를 Shift를 누르고 누르면 중괄호가 됩니다. 중괄호. 여러분, 이 코딩 세계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많이 쓰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는 다 쓰임새, 그러니까 쓰이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괄호를 써야 되는데 중괄호를 쓴다거나 소괄호를 써야 되는데 대괄호를 쓴다거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중괄호, 키보드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끔. 대괄호가 아니에요. Shift를 누르고 꼭 이렇게 중간에 한번 솟아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걸로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쓰거나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문법 오류입니다. 모든 거에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괄호면 소괄호, 중괄호면 중괄호, 대괄호면 대괄호, 이 문법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CSS는 무조건 중괄호.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는 이 div를 어떻게 꾸밀 건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다행인 게 뭐냐면요, CSS는 꽤나 직관적이에요. 왜 직관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똑같이 작성해보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띄어쓰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 레드,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 제가 딱히 뭔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CSS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폰트 사이즈라던가 폰트 웨이트라던가 아니면 이런 컬러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HTML, CSS가 뭔지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뒤부터 어떤 태그들이 있고 CSS 속성은 어떤 게 있고 이거를 안 외워도 되는 게 쓰다 보면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 뭘 많이 하시면 좋냐면요, HTML 태그가 뭐가 있고 CSS 속성이 뭐가 있고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의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이 어차피 이건 쓰다 보면 외워지니까 처음에는 영타 연습이나 이제 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들 알아보시면 좋겠죠. 영타 연습 많이 하세요. 블로그 작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디자인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요게 이제 CSS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 제가 밑에다가 똑같이 적어볼게요. 근데 컬러를 블루로 할 거고요.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핑크로 할 겁니다. CSS만 좀 볼게요. 자, CSS는 HTML을 꾸며주는 스타일리스트죠.
근데 이 CSS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거를 더 쓰냐 이게 아니라, 자, 보통 우선순위에서 아래에 있는 게 더 이깁니다. 자, 지금 처음에는 제가 컬러를 레드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했는데, 그 다음에 컬러를 블루로 하고 나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했더니 아래에 있는 게 이겼죠. 좀 더 밑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똑같이 써줘요.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 얘보다 이기는 게 조금 더 길게 찾아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태그를 조금 배워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요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찾아온 게 이깁니다. 아래 이게 있어줘요. 그 다음 또 하나, 아직 뭐 우리가 저건 배우진 않았으니까 잠깐 패스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백그라운드 컬러, 아니면 나는 뭐 이 속성이 무조건 이겨야 돼, 다른 거 다 제치고 내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컬러를 무조건 레드로 해야 돼 라는 게 있다면 한 칸 띄고, 이건 한 칸 띄셔야 돼요. 느낌표 importan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important라는 뜻이 이제 중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나 이거 중요하니까 무조건 레드로 해, 이거예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무조건 이걸로 적용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적용해야 하는 속성이 있다 하면은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속성 다 통틀어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설령 위에 있더라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HTML과 CSS 개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HTML은 배우이다. 그리고 그 배우를 꾸며줄 수 있는 게 CSS다. CSS는 스타일리스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HTML은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다. 우리가 이 여는 태그, 닫는 태그를 통틀어서 엘리먼트라고 한다. 그리고 이 엘리먼트들을 사용을 해서 마크업을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작성하잖아요. 엘리먼트를 작성하고. 근데 이렇게 작성하는 것 자체를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마크업. 그래서 이제 요런 웹페이지 있죠. 다시 여는 태그 플러스 닫는 태그를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엘리먼트를 통해 마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마크업은 뭐냐? 이제 웹페이지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제 요런 태그 하는 것을 마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TML은 마크업 언어예요. 마크업 언어. 그냥 뼈대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뼈대. 웹사이트의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CSS가 디자인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HTML 자체에서는 디자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뼈대만 세우는 거고. 구조 담당을 하는 거죠. 이 구조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거대로 뭘 꾸미거나 동작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약간 메모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메모, 코딩을 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메모, 코드에는 남겨두는데 이게 화면에는 보이지 않게 하는 메모를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을 쓰는 방법은 저는 보통 주석을 쓸 내용을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컨트롤 슬래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쓰는 방법은 자, HTML은 이게 주석마다 다 다릅니다. HTML은 주석을 이렇게 씁니다. 느낌표하고 주석 내용, 이거 짝대기 2개입니다. 그리고 CSS는 보통 이제 이렇게 씁니다. JS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CSS랑 똑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쓸 필요는 없고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슬래시. 자, 여기도 주석 이렇게 좀 다르죠? 쓰는 게. 얘는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이렇게 쓰고, JS는 주석을 이렇게도 쓰고요, CSS랑 똑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주석을 쓰고 싶을 때는 슬래시 그냥 2개 쓰시면 되고, 여러 줄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도 여러 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면요. 그래서 주석으로 쓴 것들은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한테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코드를 뜯어보면은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를 뜯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주석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여기서도 쓸 수 있는 단축키를 몇 개까지는 아니고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개. 여러분, 코딩은요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배웠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력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코딩이 뭐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만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보통 제가 저번에 통계 같은 걸 한번 봤는데, 코딩을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서 작업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좀 의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코딩이라는 게 사실 나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은 뭐 인수인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코드가 엄청 더럽게 작성돼 있으면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는 최대한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정렬만 잘하면 돼요. 정렬만. 다른 건 몰라도 정렬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작성할 때도요 이렇게 안 썼죠.
그렇죠? 이렇게 안 쓰고 한번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코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들여쓰기인데, 자, 들여쓰기를 하는 방법 탭입니다. 탭. 여기서 마우스 빼고 키보드로만 한번 해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자, 되셨나요? 여기서 5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요. Shift 누르고 방향키 위쪽으로 해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탭 하시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한 칸 오른쪽으로 밀리죠. 근데 들여쓰기의 반대가 내어쓰기거든요. 내어쓰기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어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줄도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같아도 잘 보세요. 제가 정렬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 보기 안 좋죠? 그쵸? 제가 이렇게 쓰면 보기 안 좋잖아요. 깔끔하게 정렬된 게 보기가 좋지. 코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서 작업도 깔끔하게 해놔야지 누가 보든 보기가 좋잖아요.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습관을 잘 들여 놓으시니까 좋습니다. CSS도 똑같아요. CSS도 제가 레드, 그다음 폰트 사이즈라던가, 자, 제가 이것도 막 이런 식으로 쓰면은 여러분 보기 안 좋죠? 그쵸?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 여러분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내가 정렬을 잘 못하겠다 하면은 요즘엔 이제 에디터들이 되게 좋아서 정렬해주는 게 다 있거든요. 내가 직접 못하겠다 하시면, 자, 이쪽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에 포맷 HTML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요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CSS도 있습니다. JS도 있어요.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된 게 보기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렬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병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네, 초반에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꼭 해주세요. 꼭. 다른 건 몰라도 정렬은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드 줄 바꾸는 방법. 보통 만약에 내가 안녕하세요 4랑 5랑 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컨트롤 X에서 위에 간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런 방식을 많이 쓰겠죠? 근데 진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Alt키 있죠? Alt키. Alt키가 어디 있냐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키보드에서요, 한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한자. 그리고 여기에 A, L, T라고 돼 있고 여기에 윈도우 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가 Alt키입니다. 얘가. 예. 한자키 왼쪽에 있는 거. 자, Alt키를 누르고 방향키 한번 위로 가보세요. 내가 옮기고 싶은 거에 딱 커서를 둔 다음에 Alt 방향키 옮겨지죠. 참고로 Shift 눌러서 두 줄 드래그 한 다음에 Alt키로 이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줄도 가능하다. 이것도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